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의 25%, 중국산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곧바로 캐나다 총리는 15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 관세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합니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해온 삼성전자, 기아차, LG전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기도 하지요. 다음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염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이 처음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국 한인 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되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까지 발견한다면 이들 또한 즉시 체포해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낮 2시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요. 기각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간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에 날선 질문을 많이 해왔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조기 대선 때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여론은 40%였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8%로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이었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김문수 11%, 오세훈 7%, 한동훈 5%, 홍준표 4%였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사람은 김문수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광훈이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광훈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 요한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 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7.9%가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도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